예. 안녕하세요. 전 삼성 SDS의 대표 디지털 정한 솔루션 브리티 RP 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장도혁입니다. 오늘 주제는 공공분야 일하는 방법의 혁신. 일하는 방법의 혁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 업무 자동화, RPA를 도입하여 업무 자동화를 이룬 혁신 사례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이제 RPA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요즘 RPA에 대한 트렌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고객사인 국가보훈처와 한국철도공사에서 RPA 사업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들이 나오셔서 생생한 업무 자동화 구축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업무 자동화 기본 개념과 트렌드를 좀 짧게 제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A는 말 그대로 사람이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PC 기반의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PC 기반에서 하는 기존의 모든 업무, 마우스를 클릭하든가 키보드에 입력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업무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로봇이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IT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로봇이 사람이 하던 것들을 녹화해서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PA가 모든 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RPA를 도입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를 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업무가 사람이 개입이 필요 없는 규칙적인 업무여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비정형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정형적인 데이터여야 합니다. 이러한 단순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고 정형적인 데이터는 RPA가 대신 처리를 해주고 사람은 좀 더 고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인력 운영의 유연성과 업무 생산성을 올리고 근무 시간과 비용을 낮춤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요즘에 입사를 하면 2년 이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분들도 공무원에서도 MZ세대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단조롭고 반복적인 업무로 인한 역량 성장 결여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RPA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해 줌으로써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생산성도 같이 올릴 수 있는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RPA의 기본적인 큰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금융권은 한 2017년도부터, 공공은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인 RPA 이제 도입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미 RPA를 빠르게 도입하신 기관에서는 상당히 정형화된 업무에 대한 업무 자동화는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이 조금 더 사람이 판단이 일부 들어가거나 비정형적인 데이터 이 부분까지 이제 RPA로 자동화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났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이나 광학 문자 인식 그리고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RPA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하이퍼 오토메이션 초자동화라고 합니다.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RPA가 좀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측면에서는 기존의 RPA는 사업자가 이제 용역을 발주하면 전문 개발자들이 들어와서 자동 업무를 추출하고 그거를 실제 코딩을 통해 자동화를 하는 전문 기술자가 하던 것들이 최근에는 이제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표현도 하고 현장 중심 업무 자동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현업 담당자들이 직접 개발하는 쪽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트렌드는 이제 RPA 기능의 범위의 확대인데요. 기존의 RPA는 타스크 중심의 업무 자동화였다면은 이 전체 프로세스 업무를 자동화하는 IBPMS라든지 로우 코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삼성 SDS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짧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삼성 SDS에서는 E2E 자동화를 위해서 기존에 이제 브리티 RPA가 있었으면 이걸 좀 더 확장한 개념의 브리티 오토메이션 플랫폼을
5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기억 업무의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현업에서는 RPA 챗봇, 커뮤니티브 AI 등과 연계된 E2E 업무 서비스를 자동화 프로세스 개발이 가능하고 최종 사용자는 하나의 단일화된 인터페이스, VT 챗이라는 챗봇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인티그레이션 데이터라고 해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이 있고요. 중앙에는 워크플로우를 디자인한 부분이 있고, 그 위에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어떻게 이제 교류할지를 설계하는 다이얼로그 디자인이 있어서 전체 업무를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트렌드로는 현장 주도형 자동화인데, 현장 주도형 자동화를 하게 되면 기존의 업무 자동화 수준이 뭐 한 20% 정도였다면 업무의 한 40%까지가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범위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키 서섹스 팩터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이제 경영진의 혁신 의지입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혁신 의지를 기반으로 한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쓰기 쉬운 RPA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과 기술 지원 체계가 충분히 병행이 돼서 충분한 기술 교육과 그리고 문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내부적으로 갖춰지셔야 됩니다. 저희 삼성 SDS는 이러한 트렌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대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기반의 솔루션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체계화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이제 공공기관 대상인데 저희 브리티 RPA의 경우에는 아래 한글 자동화 전용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산 솔루션들이나 저희 브리티 RPA만 유일하게 좀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글 문서의 생성이나 아니면 한글 문서 내에 특정한 정보를 추출하는 이 전용 라이브러리를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도 사무 업무 자동화에 있어서 제약사항을 최대한 풀어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공공 분야의 RPA 방향성을 보면 2020년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서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RPA는 주요 과제 중에 하위 과제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2022년 범정부 RPA 활성화 계획을 행정안전부 주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 과제 이제 추진 기반이나 과제 발굴, 역량 강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지난달 2월 9일에서도 한번 전체적인 공공기관 분들 모두 초대드렸고 이제 RPA를 소개하고 혁신 사례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많은 기관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 SDS는 공공기관 최다 도입된 솔루션으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AI 기술과의 연계 그리고 레거시 시스템과의 그 연계를 제공하는 쉽고 정확한 업무 자동화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에서도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자동화의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몇 개 저희 공공기관 중에 사례를 좀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야별로 어떤 것들이 자동화를 많이 하고 있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재무회계 쪽 분야, 전반적으로 보면 경영 지원 쪽 분야에서 RPA를 가장 많이 아직도 사용하고 계시고요. 재무 분야에서는 전표 처리, 출장 정산, 인지세 납부, 세금 계산서 검증 등 이런 재무 분야, 그리고 인사 쪽에서는 4대 사회보험 취득 상실, 관련된 보험 계산, 교육 수료 정보, 인사 발령 처리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영기획 분야에서는 안료 수시 공시, 그리고 기관의 언론 보도 동향 이런 것들을 취합하는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이 외에도 IT 보안부서에서도 시스템 점검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법 개정 알림 자동화, 내부 통제 활동 보고서 등 감사 분야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업부서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대표적으로 외부의 데이터를 내부 쪽으로 가져와서 검증하거나
이런 업무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RPA의 개념과 트렌드 그리고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국가보훈처 한국철도공사에서 직접 자동화 성공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준 사무관님. 예, 안녕하세요. 국가보훈처 정보화 담당관실의 최석준 사무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삼성 SDS와 이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국가보훈처에 도입된 RPA 적용 사례와 또 저희가 느꼈던 점들을 간단히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좀 2시 이제 시세 세션이 길어져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잠깐만 한 5초만 기지개 아니면은 잠깐 뭐 움직여 보시죠. 예,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RPA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먼저 국가보훈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또 그 유족, 그리고 제대군인을 위한 또 각종 지원과 또 국제 교류 협력을 주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각종 국가 기념일들, 현충일을 비롯한 국가 기념일들도 저희 처의 주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한국전쟁이 끝난 8년 후인 1961년에 원호청으로 시작을 해서 85년에 국가보훈처로 개칭이 됐고, 지금 작년에 저희가 6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갑을 맞이했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더 나은 국가 통합과 또 국민들의 화합, 그리고 국제적인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부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 대상은 보신 바와 같이 250여 명의 유공자와 또 그 가족분들이 있는데, 대상자분들이 많진 않으시면 그만큼 저희가 신경 써야 될 점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예산은 약 5조 8천억이 올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업무 추진 방향을 크게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분들에 대한 예우와 또 유공자 또 분들에 대한 예우 존경, 그리고 제대군인을 위한 각종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훈처 업무가 크게 제대군인 예우, 또 합당한 보상, 각종 지원들을 해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저 본부를 비롯한 약 40개 소속기관의 1,400여 명의 보훈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RPA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좀 더 좋은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보신 바와 같이 각종 대상자들도 다양하고, 저희가 이제 독립, 민주, 호국 이렇게 3가지의 축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도 다양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는 부분 중에서 단순 반복 업무는 줄이고, 그 다음에 대상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소속기관에 계신 보훈 공무원이 직접 스크립트를 공부를 해서 참전유공자 등록이라는 업무를 자동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2019년에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저희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고, 그 기획된 사업으로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가보훈처 RPA 도입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훈 공무원들이 제작한 것으로 시작을 됐는데, 결국은 전사가 다 쓸 수 있는 게 최종 목표이고요. RPA가 그냥 단순히 정보화 사업이나 저희가 무슨 업무 혁신 이런 쪽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기존에 전임자가 했듯이 그대로 따라한다든가, 아니 뭐 반복적인 거지만 그냥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저희의 업무에 좀 새로운 접근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RPA 아까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5가지의 그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써야 되고 또 규칙 기반에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프로세스가 정의되고 표준화되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록 돼 있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냥
해왔던 일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표준화하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이게 정해지면 또 업무에 대한 새로운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작년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실제 경험을 해봤고요. 저희가 도입한 것은 이게 로봇 6씩과 오케스트라 2씩인데, 왼쪽에 보시는 로봇 5씩은 실제로 현재 운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저희 샌드박스처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작업을 해보거나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동화 필요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업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고, 또 하나는 일하는 방식 혁신을 사례를 좀 더 전파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은 이런 도입이 약간 늦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많이 도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또 공유를 해드리고, 또 새로 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경험을 얼마든지 전수를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장도혁 프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무나 이런 업무 쪽에서 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 또 범정부에서 같이 쓰는 시스템들은 표준화를 하고 절차를 정의를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RPA 도입한 업무 9개 중에서 일단 오늘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제공해주는 그 공문 작성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요. 이 업무는 저희 내부 시스템인 통합보훈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자료를 추출한 다음에 온 나라 쪽에 실제로 공문을 작성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담당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먼저 통합보훈 시스템에서 로그인을 하셔서 대상자를 검색하시고 자료를 만드신 다음에 공문을 작성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여기 위에 보면 다 로봇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작업을 로그인부터 데이터 추출, 그 다음에 자료 공문 만드는 것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임시 저장을 해두면 아침에 출근하셔서 확인하시고 최종 발송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수행 영상을 간단하게 설명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절차 부분이 나와 있고요. 요렇게 저희 내부 시스템에서 공문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 포털을 로그인을 해서 그 다음에 그 시스템에서 대상자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자료들을 추출해서 저장을 해두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공문을 만든 후에 실제로 다 저장을 끝내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 대상자들의 이름까지 하고 나면 이 작업이 끝난 부분을 저희 내부 메신저를 통해서 그 작업을 요청하신 분에게 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아침에 출근하신 분은 메신저를 받으신 다음에 실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게 되고요. 그러기서 해서 실제 업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훈처 RPA를 좀 정의해보면, 제가 지인의 테슬라 차량을 얼마 전에 탄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손을 놓고 운전하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친구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RPA도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쓰시는 분들은 밤에 작업이 잘못되면 어떡하냐, 내가 입력을 잘못해놓으면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니냐, 민원 생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고요. 다만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보신 분은 없습니다. 쓰게 되면 얼마나 편한지 아시기 때문에 마치 이 차에서 잠을 자면 안 되겠지만 이런 것처럼 시스템을 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총 18,000여 시간을 1년에 절약을 해서 그 시간만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좀 더 살피고 도와드리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브리티 RPA를 도입하면서 좋았던 점은 저희 그 시스템이 이제 내부 UI 툴이나 또 온나라 시스템과 연계들이 좀 원활하게 잘 됐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HWP 관련된 연계들도 잘 됐습니다. 그리고 G클라우드 시스템에서도 완벽히 적용이 됐고요. 국가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좋았던 거는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계속 뭔가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인터뷰나 교육 등을 온라인으로 잘 제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 또 2차 사업을 진행을 해서 좀 더 사용자들이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제로
저희 내부 직원들을 올해 좀 양성을 해서 내년에는 실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RPA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예, RPA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공사 미래전략실 이승민 차장입니다. 한국철도공사 RPA 도입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철도공사 주요 사업과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는 전국 여객 수송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KTX가 2004년 개통 이후 오늘까지 지구 13,870바퀴를 돌 정도로 많은 인원을 수송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 전철 여객 수송, 물류, 자산 개발, 해외 진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8개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약 3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우선 RPA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도 시범 도입 기간이 있었습니다. 20년도에 시범 도입을 했었는데 도입 전에 RPA 도입 기준을 미리 정립을 했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RPA 도입 가이드를 준용을 했고 한국철도형 RPA 도입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9개 항목보다는 좀 더 단순화해서 7개의 평가 항목을 설정했고 총 35점 만점으로 점수화를 했습니다. 이런 기준이 필요한 것은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 기관 특성에 맞게 만드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상단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가이드고요. 밑에 거는 저희는 7개로 단순화시켰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화 선정 기준 매트릭스 예시를 좀 담아봤습니다. 자동화 대상 업무들을 사전에 발굴해서 나열하고 점수화 시켰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20년도에는 1순위 업무들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습니다. 업무 담당자와 RPA 인터뷰를 하다 보면 제외해야 하는 사업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 요청서 작성할 때는 과업 내용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년도하고 21년도 자동화 시에 우리가 예측한 자동화 대상 업무의 50% 이상이 변경된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RPA 선정 기준은 수립은 했지만 이 선정 기준은 아마도 적용 가능성 선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자동화한 업무들입니다. 연간 약 34,000시간을 절감했습니다. 그 중에 3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21년도에 자동화할 때 사용한 솔루션은 브리티웍스 RPA 솔루션을 이용해서 자동화했습니다. 20년도에도 자동화하는 업무가 10건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브리티웍스로 재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철도 자격 유효 기간 통합 알림하고 그다음에 승차권 예매 구매 홈페이지 모니터링 그리고 철도 장학금 처리 부분 3가지 업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적용 사례입니다. 철도공사 업무 중에는 철도 관련 면허를 갖고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차량 운전, 보수 장비 운전, 철도 교통 관제, 신호기 취급 업무가 그렇습니다. 자동화 전에는 바텀업 방식으로 현장 직원들이 직원 개개별 면허 정보를 취합해서 본사로 제출했습니다. 이것이 월 1회 진행이 되지만 연간 2112시간이 소요되었었습니다. 이것을 자동화해서 로봇이 종사자 면허 정보를 조사하고 면허별, 소속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오히려 탑다운 방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해졌고 현장 직원들은 종사자 면허 정보를 개별 조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일수로 따지자면 연간 247일의 일이 절감된 효과입니다.
이 효과는 무면허를 방지해서 안전을 도모하고 업무를 간소화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철도공사는 승차권 예약 구매 홈페이지를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 상황실에서 직원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나 에러가 발생하면 인지가 늦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동화를 이용해서 로봇이 홈페이지 동작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도록 이중 모니터링을 구현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사내에서 복지 차원의 철도 장학금 업무가 있습니다. 전사 업무를 1인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전에는 요청 직원이 ERP에다가 신청을 하고 담당자는 직원 개인별로 폴더를 만들고 5종의 증빙 문서를 다운받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최종 수혜자를 결정하는 이런 복잡한 프로세스입니다.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연간 300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로봇이 직원별 폴더와 증빙 문서를 저장하고 요약표를 만들어서 이상 유무를 체크해서 그 요약표만 담당자에게 전송을 합니다. 그럼 담당자는 이상 유무만 체크를 하고 다시 로봇에게 전달을 하면 로봇이 최종 수혜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것도 자동화돼서 연간 266시간의 일을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RPA 자동화를 진행을 하면서 장애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하던 업무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기존 업무 처리 절차가 변경되어야 자동화도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행사 PM한테만 인터뷰를 맡겨 놓으시면 안 됩니다. 총괄하는 직원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외부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은 가급적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사이트들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빈번한 인증 방식 변경이라든가 웹사이트 변경, 그리고 양식 변경 등의 문제로 로봇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인터뷰 시 담당자가 비협조적이거나 의지가 없는 담당자도 있었습니다. 그냥 그런 경우에는 과감히 포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거 할 거 더 많습니다. 그 밖에 제도나 규정, 보안 정책들 이런 것들도 장애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융통성 있게 풀어야 할지 고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내의 인증 방식은 OTP, 인증서, 아니면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점점 더 고도화된 인증 방식을 채택을 하는데 RPA 솔루션 특성에 따라서는 그 기능을 지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 보고 시 항상 인력 효율화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시범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고 직원들에게 최대한 편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RPA가 없으면 불편할 정도로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인력 효율화는 어느 정도의 사용량이 나온 이후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설득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동화를 해줬는데 안 쓰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을 보니까 케이스 첫 번째는 후임 담당자분 나이가 지긋하셨습니다. 많으셨어요. 한 번 더 가르쳐 드리고 했는데도 안 돼서 기존 업무 처리 방식대로 그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더 불편할 수 있거든요. 케이스 두 번째는 자동화 했는데 전 담당자의 철학이 너무 담겨서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컨설팅 할 때 업무 처리의 방식의 단순화, 일반화, 개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괄 담당자가 참여해야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인수인계를 대충 해준 경우입니다. 그건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RPA 사업의 부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상했던 자동화 대상 업무가 많이 변경됐고 자동화 건수가 줄었다고 해서 꼭 슬퍼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건 아닙니다. 담당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소규모의 BPR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곳, 가려운 곳이 진단되었고 꼭 RPA로 자동화하지 않더라도 시스템 개선 요소가 발굴된 겁니다.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개발하는 중간에 시스템 운영팀에서 직접 개선해서 업무가 더 수월해졌고 시간도 단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RPA 도입 사업을 계획하신다면 주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업무 자동화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AI 및 광학인식 도입을 통해서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최종 목표는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정보 시스템 간 자동화 처리가 되도록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